지금 현재 조선왕릉이 남아있는 거는 총 44개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40개만 등재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4개가 이제 빠진 건데 왜 빠졌냐면 안녕하세요, 로컬메이트 구독자 여러분. 이 여행을 보다 기억에 남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보기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고요. 저는 여행 디렉터 양창우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여행지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촬영차 이제 연남동에 위치한 이제 체크인이라고 하는 책방에서 저희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행을 테마로 해서 다양한 책들을 큐레이팅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그런 독립서점이고요. 오늘 이 좋은 공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가 보게 될 도시는요, 여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주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여주라고 하는 도시 자체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제 시간적으로는 2013년 9월이죠. 여주가 전국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군에서 시로 승격된 도시라고 합니다. 여주 하면은 보통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시나요? 저는 맞출 수 있습니다. 자동반사일 거예요, 아마. 여주? 그쵸, 아울렛이죠. 여주 아울렛 아마 진짜 많이 생각이 나실 텐데, 여주 아울렛이 유명한 만큼 국내 모든 아울렛 매장 중에 2019년 기준 매출 1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정확한 매출액이 5,579억이었다고 해요. 저희 첫 번째 장소로 세종대왕릉을 먼저 둘러보게 될 텐데요. 조선의 왕이었던 27명의 무덤 전체, 조선왕릉 전체가 2009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조선왕릉이 남아있는 거는 총 44개라고 합니다. 근데 44개가 전부 다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진 않았고, 그 중에 40개만 등재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4개가 이제 빠진 건데, 1대 태조 이성계와 그 왕비의 무덤이 빠졌고요. 그리고 태조 이성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조선의 왕을 잠깐 했었던 정종과 그 왕비의 무덤 역시 빠졌습니다. 그 두 개의 무덤은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북한 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남한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서는 그 두 개의 무덤이 빠지게 됩니다. 신하들에 의해서 축출되었던 연산군과 광해군의 무덤 역시 세계문화유산 등재에서 배제가 되었는데요. 총 44개 중에 40개만 2009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고, 지금 우리는 그 중에 세종대왕의 무덤을 지금부터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왕릉이요,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여주에 마련되지는 않았습니다. 세종대왕릉이 이제 한번 옮겨진 이력이 있죠. 그래서 이제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요, 이제 세종대왕의 아내였던 소원왕후와 함께 본인의 아버지였던 태종 이방원 옆에 묻히고 싶어 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세종보다 이제 왕비였던 소원왕후가 먼저 죽죠. 그래서 소원왕후를 이제 태종 이방원의 무덤 옆에다가 처음에는 묻었었대요. 그리고 이제 세종대왕이 죽고 나서 그분 역시도 이제 그분의 바램대로 태종 이방원 옆에다가 묻어서 이제 무덤을 마련을 했었다고 하는데, 태종대왕이 살아 있었을 때 이제 굉장히 이제 동네에서 조금 이름이 유명했던 풍수지리의 대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풍수지리의 대가가 이제 슬쩍 지나가다가 그 능자리 거기가 그렇게 좋은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상대가 요절할 자리 같은데요. 라고 하고 무심결에 이제 멘트를 던졌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훗날 이제 세종대왕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두 분이 이제 그 자리에 묻히셨는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으나 세종 이후에 왕이 된 세종의 아들 문종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요절을 하게 되죠. 이제 문종이 요절을 함으로써 이제 본격적인 조선 왕가의 비극이 조금 시작되게 되는데, 그의 아들이었던 단종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돼버리게 됩니다. 근데 단종이 되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다 보니까 수양대군이 갑자기 나타나서 단종의 왕권을 빼앗아 버리죠. 그리고 수양대군은 세조 임금이 되고, 단종은 영월로 유배를 보내지게 되죠. 단종은 영월에서 이제 또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세조가 왕이 됐는데 세조의 첫째 아들이 어린 나이에 요절을 해버리게 돼요. 그 후에 세조 이후에 왕이 된 거는 예종이라고 하는 임금이었는데, 예종도요 장남을
어린 나이에 잃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정리를 조금 해보시면은요, 세종대왕 이후에 무려 3번씩이나 이제 장남이 제대로 된 왕권을 갖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예종 때가 되어서야,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손자 때가 되어서야 세종의 무덤을 지금 이곳 여주, 평소에 이제 풍수지리로 굉장히 명당이다라고 소문이 났었던 여주로 무덤을 그때서야 이장을 하게 됩니다. 제 뒤편에 보시면 이게 홍살문이라고 하는 건데, 문 양옆으로 보시면 담장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뭐 외부 침입자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거는 사실은 아니고요. 그냥 여기서부터 이제 무덤의 영역, 왕이 계시는 그 무덤의 영역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표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홍살문의 위쪽에 보시면 뾰족뾰족하게 창 같은 게 이제 꽂혀 있는데, 저건 역시도 나쁜 기운들을 조금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홍살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살문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돌로 길을 깔아놨어요. 저 돌 길에서 가장 가운데 길로는 여러분 걸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돌아가신 세종의 영혼께서 걸어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가운데 길을 피해서 저희는 양쪽 사이드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음으로 이동을 한 곳이 여주 한글시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사실 이 여주라고 하는 곳이요, 조선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이 한양으로 들어가는 배들이 통과하는 나루터가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했던 나루터 4군데가 마포나루, 광나루, 조포나루, 이포나루, 이렇게 총 4군데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 2군데인 조포나루와 이포나루가 둘 다 여주에 있었다고 하죠. 왜냐하면 이 여주라고 하는 곳이 남한강이 정 가운데로 통과하는 그런 도시다 보니까 그렇게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은 배들이 통과하는 중요한 곳이다 보니까 당시부터 시장이 굉장히 크게 발달을 할 수가 있었고, 그 시장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요, 신륵사라고 하는 사찰입니다. 이 신륵사 사찰이 세종대왕릉과 되게 관계가 깊어요. 왜 관계가 깊냐면, 조선시대 왕께서 돌아가시면 무덤을 만들고 그 근처에다가 능침사라고 하는 거를 지정하게 됩니다. 능침사가 뭐냐면, 왕께서 이제 고인이 되셨으니까 그 왕을 지켜주고 옆에서 수호천사처럼 돌봐주어라 라고 하는 임무를 사찰에다가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아가신 세종대왕을 옆에서 지켜주었던 능침사가 바로 이 신륵사라고 하는 사찰이 된 거죠. 신륵사라고 하는 명칭이요, 사실은 이제 원래의 이름은 구룡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말의 모습을 한 괴물이 세상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혔었대요. 근데 그때 마침 미륵부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말의 고삐를 확 잡았는데, 그 괴물 말이 갑자기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얌전해졌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미륵불께서 신과 같은 힘을 발휘했구나 라고 해서 신륵사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불교에서 나타나는 되게 재밌는 특징 한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건물이 삼성각이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삼성각은요, 사실 다른 나라 불교에서는 없는 건물이에요. 불교가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올 때 우리나라에만 있는 토속신앙이랑 외국에서 들어온 불교랑 결합돼서, 그러니까 혼합돼서 만들어진 새로운 건물이 바로 이 삼성각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불교에 있는 건물은 부처님을 모시거나 보살을 모시는 곳이 대부분인데, 이 삼성각 안에는요, 우리나라 토속신앙이었던 산신령님들이 모셔져 있대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또 한국 불교만의 특징이기도 한 게 바로 이 삼성각입니다. 저희 옆에 있는 건물 되게 재밌는 곳입니다. 이름이 일단 명부전이라고 하는 곳인데, 사찰에서 건물 안쪽을 보시면요, 대부분 정 가운데는
부처님이 앉아 계세요. 그런데 지금 이 명부전은요,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부처님이 아니라 보살님이신데, 저 보살님이 바로 그 유명한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분이시거든요. 저분이 바로 주호민 작가님의 신과 함께 메인 주인공이시기도 합니다. 저 지장보살님이 맡고 계신 임무가 지옥에 빠져서 지옥에서 이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지옥에서 꺼내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저분이시래요. 그래서 이제 원래 더 좋은 곳으로 승천할 수도 있는 분이신데 그거를 스스로 거절하시고 지옥에 남아서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하나하나 구해주고 있는 분이 바로 저 지장보살이라고 합니다. 지장보살 주변에 보면요, 근엄하게 생긴 분들이 앉아 계시는 게 보일 거예요. 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저승을 담당하는 저승시왕이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한국 신화에서는요, 총 10군데의 저승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한 군데 한 군데의 저승마다, 한 군데 한 군데 지옥마다 담당하시는 이제 왕이 계신데 그분들이 지금 옆에 앉아 계시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옥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지옥에서 구해주려고 하는 지장보살이 한 공간에 모셔져 있는 되게 재밌는 그런 건물이기도 하겠네요. 여러분, 드디어 여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여주의 일몰 명소로 굉장히 유명한 파사성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지금 이 빛깔을 보면 아시겠지만 벌써 매지가워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곧 정말 황홀한 풍경이 펼쳐질 곳인데, 신라의 5번째 왕이었던 파사 이사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장소에다가 당시에 산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이 신라의 파사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정복군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주변 소국들을 하나 둘씩 점령을 해서 당시에 주변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는 신라를 가장 강력한 국가로 올려놨던 사람도 바로 파사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강원도 삼척시에 있었던 작은 나라와 그 가야 쪽에 있었던 작은 나라가 시비가 조금 붙었던 적이 있다고 하죠. 그때 당시에 이제 두 국가가 서로 이제 신라 왕에게 찾아가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판가름을 좀 해주세요라고 의뢰를 했을 정도로 당시에 이제 주변 나라들 사이에서는 신라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이제 그때 산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는 사실은 아니고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다시 이 자리에다가 이제 산성을 쌓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파사가요, 진리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불교 용어래요. 여주라고 하는 곳이요, 여주 아울렛, 카페 투어, 캠핑의 명소, 다양한 재미들도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숨겨져 있었던, 살펴보지 않으면 제대로 알 수 없었던 그야말로 진리를 파헤쳐 나가는 그런 방식의 여행도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큰 의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보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여러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안녕.